곽 소장입니다. 강마루가 좋을까요? 장판이 좋을까요? 마루와 장판을 비교하는 그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건축 자재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장점만 가진 그런 완벽한 건축 자재는 없습니다. 강마루는 필름을 사용하는 강화마루의 내구성과 변형의 강점이 있는 합판마루의 장점을 합쳐서 만들었지만은 주택에 사용하는 마루 중에는 저가형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짬뽕 같은 마루라는 점을 감안하고 장판이 4.5mm 또는 6mm 두께의 쿠션 같은 느낌도 있어서 무릎에는 정말 좋은 고급형 장판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자, 다시 묻겠습니다. 주택에 쓰는 마루 중에는 저가형으로 볼 수 있는 강마루와 장판 중에는 고가인 4.5mm 또는 6mm 장판을 비교한다면은 강마루가 좋을까요? 장판이 좋을까요?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천 전원주택은 강마루를 사용했고 청도 전원주택은 장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장판이 좋다, 강마루가 좋다를 얘기하기보다는 내게는 장판이 맞다 또는 강마루가 맞다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판과 강마루의 시공 과정부터 가격까지 그리고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마루이든 장판이든 일단 선택을 하면은 그 마감재의 좋은 점만 봐야 됩니다. 주택에서 마감재 선택은 결혼생활과 똑같습니다. 적응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죠. 그때 그거를 했어야 하는데 해봤자 사는 것이 조금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우선 장판이든 강마루이든 시공 전에 바닥을 충분히 말려야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다만 장판과 강마루 중에 습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마감재는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는 마루 중에는 습기에 강한 그런 마루인 건 맞지만은 본드 부착을 하는 강마루의 시공 특성상 바닥에 습기가 있으면은 본드의 부착 강도가 확 떨어집니다. 장판은 마감재 자체는 습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지만은 바닥에 습기가 있으면은 마감재를 통한 배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벽체를 통해서 습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벽체 하부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죠. 어쨌든 장판이든 강마루이든 시공 전에 바닥 습기는 충분히 제거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시공 전에 완전히 다른 시공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시공 준비를 잘못하면은 당일 시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난방 보일러를 강마루는 하루 전날 반드시 끄든가 외출 정도로 낮춰야 하지만은 장판은 오히려 보일러를 켜서 실내 공간의 온도를 따뜻할 정도로 높여 놓아야 합니다. 저는 겨울철의 경우에 바닥재 시공 3일 전부터 바닥재 시공 당사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오늘은 보일러를 켤까요 끌까요 하루하루 물어보면서 관리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자로 고생해본 경험이 있는 시공자라면은 바닥에 손을 대서 따뜻한지 차가운지 확인해보라는 그런 시공자분도 있습니다. 강마루는 바닥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은 본드가 건마르기 때문에 부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장판 부착은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 꺾인 부분이 부러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강마루도 당연히 걸레바지를 하지만은 두께가 두꺼운 장판도 반드시 걸레바지를 합니다. 강마루는 당연히 마루 시공자가 걸레바지를 시공하지만은 문제는 장판은 걸레바지 시공까지 하는 시공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의 경우에 걸레바지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목수를 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레바지 색상을 고를 때 바닥재와 같은 색상으로 통일하자는 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마루도 그 마루만의 전용 걸레바지는 잘 없습니다. 걸레바지는 벽체와 바닥에 재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재의 색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천정 몰딩의 색상을 따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영천도 청도도 천정 몰딩은 문 몰딩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 색깔과 같은 컬러의 걸레바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영천 전원주택은 주택동은 바닥이 40평입니다. 강마루 시공할 면적이 29평인데 실 시공 면적은 33평으로 4평, 14% 정도 할증이 되었죠. 바닥 면적이 40평, 강마루 시공량은 33평, 마루의 비중은 바닥 면적 전체의 83% 정도 되는 셈입니다.
마루 시공 단가는 33평에 340만원, 평당 10만 3천원 정도 나오죠. 참고로 인터넷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강마루의 소비자가는 12, 3만원 선인데 제가 공개하는 10만 5천원은 도매가이고 대리점 등의 유통경비, 마진 등이 빠진 금액입니다. 청도 전원주택 역시 바닥 면적이 40평이지만은 주택동과 부속동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판 시공할 면적은 정밀량으로 33평인데 실시공 면적은 38.4평, 5.4평, 16% 정도 로스가 발생한 셈입니다. 장판의 비중은 전체 바닥 면적의 96% 정도 되는 셈입니다. 장판의 평당 공사비는 평당 약 7만 7천원 정도 되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40평 주택이라면 마루나 장판은 40평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실, 현관 등은 보통은 타일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누구나 알 수도 있는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계략 강마루보다는 장판이 로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40평 기준으로 보면은 영천의 강마루는 평당 공사비는 8만 5천원, 청도의 장판은 7만 3천원 정도 들어간 셈이 됩니다. 청도 전원주택의 장판을 4.5mm가 아닌 6mm로 시공을 했다면 평당 기준 바닥재 단가는 강마루보다 더 비싸집니다. 장판은 더 이상 싸구려 자재가 아닙니다. 두께가 두꺼워지면 강마루보다도 오히려 더 고가의 자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김천 전원주택의 장판은 11만 4천원, 평당 10만 5천원인 영천의 강마루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공정상으로 보면 당연히 도배공사가 먼저입니다. 도배공사를 먼저 하면은 걸레바지와 벽지가 만나는 부분은 실리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 처리를 줄이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현장이든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로 바닥 공사를 먼저 하면은 도배공사 과정에서 찍힘, 끓김 등에 엄청 신경 쓰입니다. 작업 과정을 봐도 영천 전원주택은 도배공사를 먼저 했지요. 하지만은 청도 전원주택은 반대로 바닥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조명 부착이나 천정형 에어컨 부착은 무조건 바닥 공사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싱크나 붙박이장은 공정상 바닥 공사 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바닥 보양은 해야 됩니다. 도배 공사를 바닥 공사보다 먼저 하는 것은 도배 과정에서 관리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도배 우마를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작업 과정에서 연장을 떨어뜨리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바닥 공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보양지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덮어서 이중으로 보양을 하고 도배 공사를 해도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그럼에도 바닥 공사를 먼저 하는 것은 걸레바지의 윗부분 벽지와의 조인트 부분에 실리콘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천 전원주택에서는 도배 공사를 먼저 한 이유는 천정고가 너무 높아서 도배 우마가 아닌 BT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후원입니다. 박 소장이었습니다.